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새 가방 좋아하시나요? 신상의 명품이기까지 한 가방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다면 정말 기분 좋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 가방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방이 아니었더라면 미궁으로 빠질 뻔한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라고 하죠. 물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잘 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저는 솔직히 인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건실한 친구들 덕분에 일탈 한 번 한 적 없었죠. 무엇보다 성깔 있는 저와 달리 유순하고 꼼꼼한 신앙을 만났답니다. 하지만 제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만남, 그 만남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질 뻔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 박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드레스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요. 신랑이 완전 쓰남이던데, 언제 만난 거야? 난 오 박사 일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재주도 있었어? 제가 다 반면에 능력이 많죠. 하하. 바쁜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남편과의 2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 5년차 연구원인 저는 나름 신망받는 사회인이자 동료며 선배였죠. 그래서 제 결혼식에는 대학 선후배를 비롯한 많은 지인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답니다. 나 여기 참석하려고 새벽 비행기로 날라왔잖아. 고맙다 형서가. 너 술 먹고 진상던 거 이제 내게 어디서 지워줄게. 아이 선배 좀. 정희 선배 멋있지만 한 줄 알았는데 미모도 숨겨놓고 있었어. 이럴 줄 알았음 더 강하게 드셔이고. 민규야 그 얘기 내 신랑 앞에서 해주라. 그래야 잡은 물고기라고 방심 안 하지. 말은 바로 하랬다고. 이 선배가 어디 잡힐 사람이야. 저번에 보니 형님이 선배한테 꼼짝 못하던데. 그건 맞아. 내가 우리 신랑 만나서 독신주의 쳐봤자냐. 자꾸 보니 외척이다 싶어 결혼으로 복주에 채우는 거고. 니들도 민기적거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빨랑빨랑 장가나가. 이 애들아 안 되겠다. 오늘 이 예식장 술 우리가 전부 받아내자. 공대를 졸업한 저는 유난히 따르던 남자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틈에 있다 보니 성격도 괄괄해지고 격이 없이 어울리곤 했죠. 긴장된 마음을 풀고자 일부러 내뱉었던 농담인데 제 신랑의 하나뿐인 여동생 신우이에게 굴리고 말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자라고 모르던 우리 오빠가 웬 늙은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나 했더니 시원히 그 꼬신 거구나. 아, 아가씨, 하하, 10개월 일찍 태어난 걸 가지고 늙은 여자라니요. 저기 친구들 제 대학 후배들이에요. 워낙 허물없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여기 우리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규라고 합니다. 오 선배의 1년 후배예요. 형님도 잘생겼는데 여동생분은 더 미인이세요. 하하. 순탄한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막내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 그런지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좀치멋대로인 성격이더라고요. 다정다감한 성격인 제 신랑이 그런 아가씨의 고집을 많이 받아주었는지 제가 시댁에 첫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견제가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죠. 어차피 홍기가 차서 다른 집에 시집갈 사람이고 결혼 후까지 참견할 만큼 경험 없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호탕하신 아버님과 온화한 성품의 어머님이 중재를 잘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언니,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인사했던 그 후배분 있죠? 키 크고 은퇴한 경 쓰신. 아, 민규요? 네. 그분 결혼 안 했죠? 네. 애인 있나요? 없을 거요. 잘 됐네요. 그럼 저 소개시켜주세요. 잘 다녀왔냐? 여행은 어땠냐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소개팅 날 잡으라는 신우이의 통보.
저는 황당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규는 대학 동아리 후배로 똑똑한 데다 훤칠하고 잘생긴 놈이었죠. 성격도 곰새 맞아 처음엔 경계하던 제 남편도 나중엔 후영우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류대를 졸업한 성격 서글서글한 아끼던 후배와 내세울 거라고 한 건물주 아버지뿐인 성격 까칠한 신우이와의 소개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민규랑 아가씨가 어울리가? 잘하면 술이 속잔이고 못하면 뺨이 속달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라 내가 조심스러워서 말이야. 지혜 소개시켜주라고? 에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민규가 괜찮은 놈인 건 아는데 그래도 지혜하고는 안 돼. 자기 여동생이라고 발을 나누러 굽는구먼. 저는 천색하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민규 정도 스펙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데 오빠라고 여동생이 더 아깝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저도 별로 내키지 않는 데다 남편까지 반대하니 민규와의 만남 주소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신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죠. 이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니 안 먹어도 배부르구먼. 이제 가운데 손잡아 딱 앉아있으면 금산초말있어. 재촉하지 마요. 요즘 젊은 애들 다 자기 플랜에 맞춰 산다던데. 자꾸 그러니까 얘네 사람 소리를 듣죠.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이 아들 딸 구분 없이 2명으로 합의 봤습니다. 그래. 솔직히 니들은 걱정 안 한다. 박사 며느리가 오주가 알아서 잘할까. 굴치 덩어리라며 나의 지혜지. 이세아가 우리 지혜가 너한테 무슨 부탁을 했다던데. 네 후배 중에 괜찮은 사내 놈이 있다며 시아버지가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목적은 지혜 아가씨 소개팅이었던 겁니다. 제가 파는 애 없으니 신우이가 아버님께 구애받친 거였죠. 아버님은 좋은 말로 해둘러 말씀하셨지만 무심한 제게 섭섭하셨을 겁니다. 화가 났지만 이쯤이면 저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었죠. 민규야, 부탁이 있는데 너 지금 사귀는 사람 없지? 소개팅 하나 안 할래? 그걸 왜 선배가 부탁해? 이 부탁은 네가 해야지. 어디 좋은 사람 있어? 실은 상대가 우리 아가씨야. 식장에서도 만나고 반했나 보더라. 자리 마련해달라고 난리야. 아, 그 선배 떨게 만들었던 돌직구 아가씨. 민규도 기억했는지 곧바로 알더군요. 결혼식 내에서 신부 잡던 신우이의 인상이 좀 강했어야 말이죠. 선배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보면 거절하면 곤란한 상황인 거 왜 맞지?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성격도 아니고 오죽하면 이러겠냐. 알았어. 만나볼게. 고맙다 민규야. 내가 나중에 밥 아니 술 살게. 그리고 3번은 만나주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나 3번 만나면 그쪽 아가씨가 푹 빠질 텐데. 헐, 두고 보자고. 저는 큰 기대 없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이라 서로 호감 갖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면은 원래 이런 걸까요? 상황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둘이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민규씨, 이거 먹어요. 자기 담백한 생선 좋아하잖아. 아이 맛있다. 오늘 도미가 탱탱 안에 살아있네. 벌써 식성까지 파악했냐? 둘이 알콩달콩한 거 보여주려고 나 부른 거야. 그래요 아가씨? 우리가 언니 덕에 만났잖아요. 감사히 겸 대접도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요. 감사히디 뭐 있다고. 아가씨가 콕 집어 소개시켜달라 해놓고 둘이 알아서 잘 만나도록 해요. 나는 이제 둘 사이 간섭 안 할 테니까. 형수 남의 의사 따위엔 상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신우이가 민규에게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을 보니 임자 만났구나 싶더군요. 사실 둘이 사귀는 것은 전혀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센스 넘치는 민규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민규가 신우이와 사귀는 것을 보니 내가 모르는 신우이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견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 임무는 끝났고 둘이 잘 사귀면 다행이고 안 맞아 헤어지면 그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의 평화로운 일상이 요놈의 커플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언니, 아지트가 어디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 민규씨 말이에요. 학교 친구들이랑 아지트에서 만난다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나랑 심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으면 오기로는 안 했는데. 암튼 어딘지 알려줘요. 언니는 알죠? 뭔가 사정이 있겠죠. 빨리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규의 정보를 저한테 기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들어보니 이날 아가씨가 동기 모임 자리에 들이닥쳐 중간에 나왔다 하더군요. 친구 하나가 실현당해 위로해주던 자리였는데 신우이가 찾아와 민망하게 됐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발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 왜 나한테 그래. 저 말이 뭐 끝까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얘기할까 싶었으니까요. 이러다 둘이 헤어지겠지 했는데 둘의 연인 사이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혼 정도 정이었을까요? 내내 다투고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던 민규와 신우이는 3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가족이 된 걸 축하해 민규.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잘 부탁드릴게요 선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형님이랑 선배가 잘 이끌어주세요. 우리야말로 지혜 잘 부탁해. 알겠지만 어리광이 많은 녀석이야. 속은 나쁘지 않으니 잘 다독이며 살아. 힘든 일 있으면 나야 언제든 연락주고.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이 진짜 형님이라 정말 좋네요. 하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규와 아가씨의 결혼은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말이 가족 모두 아가씨의 가치라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 내심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능력 있고 성실한 민규를 만나 결혼하게 돼 다행이라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둘이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오산이었죠. 어느 날 민규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선배, 지혜가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장인어른 장모님 사이 좋으신 것도 맞고 더없이 좋으시지. 너도 봤잖아. 근데 애는 왜 이렇게 집착하지? 뭐 애정결핍 환자 같아.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연애 기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칠 때는 좋아라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이젠 귀찮냐? 그 정도가 아니야. 매 시간 메시지 보내 위치 확인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우리 회사 요새 신규 서비스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잖아. 매일 야근이라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냐고 영상통화한다니까. 심지어 어제는 옆에 동료를 바꾸라고 하더니 그제 몇 시 퇴근했냐고 묻더라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아가씨도 참. 아직 신혼인데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섭섭했나 보다. 그리고 결혼 전에 집착 심한 건 너도 알았잖아. 네 친구 모임에 들이닥친 게 한두 번이야. 그렇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아니, 비즈니스 하면서 여자랑 대화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 부탁하기 전에 안부 먼저 부른 걸 가지고 왜 사적인 대화를 하냐고 따지질 않나. 메시지 이모티콘을 왜 보내냐고 하냐고. 아가씨가 평소 집착이 심한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랑의 표현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더군요. 신우이 부부가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서방님과 만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논란보다는 올게 왔다는 근심 어린 표정이더군요. 이제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네. 그게 무슨 소리야? 전에도 그랬단 거야? 실은 지혜가 강해 보여도 속은 여자잖아. 대학 때 사귄 첫사랑이 밥 사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친이랑 해외 간 걸 발견한 거야. 그것도 쥐가 사줄 수영부대 선글라스까지 띄워서. 헐, 그 이후로 의심병이 생긴 거고. 그때 충격이 컸던 것 같아.
그 이후로 몇 명 더 사귀었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의심하는 바람에 결국엔 헤어졌어.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이 부부 당장 깨지게 생겼다고. 아, 나도 그걸 걱정했었어. 그래서 당신 후배 소개시킨다고 했을 때 찝찝했던 거고. 그래도 민규가 당신 말을 듣잖아. 잘 좀 달래줘. 지혜한테는 내가 얘기해볼 테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상식박 행동에 화가 났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민규를 만나 아마도 아가씨가 말하지 못했을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잖냐. 아무리 바빠도 신경 좀 써주고 잘해줘. 아,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일단 남편과 제가 나서서 둘 사이를 화해시켜 놓았지만 안심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런 칭찬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아가씨의 치료와 상담을 제안했지만 동생을 정신과에 보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 부부의 사이는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듯 하더니 결국 불통이 저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프로젝트를 끝내고 팀원들과 함께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몇 주간 마무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야근도 하고 그랬죠. 저 또한 무리했는지 그날따라 소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위기 맞춰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일어서는데 갑자기 머리가 빙 돌면서 우당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발목을 잘못 척질렀는지 시큰하더라고요. 혼자 걷지는 못하겠고 노트북 가방은 여자 동료에게 맡긴 채 남자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왜 넘어지신 거예요? 몰라. 요새 좀 어지럽긴 했는데 아깐 소화도 안 되더라고. 지급병이죠.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 오 박사님 이번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포상휴가 뭐 이런 거 없네요? 알았어. 오 박사, 연차 쓰고 며칠 더 줄 테니까 빨리 병원에 나가봐. 발목도 치료하고. 네, 감사합니다. 넘어진 발목이 아프긴 하지만 덕분에 특별 휴가를 획득했으니 나쁘지 않은 거래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나와 택시 잡는 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기요, 수연님, 맞죠?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반갑게 아는 체 하는데 이어 나온 말은 저와 저의 동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관이네 정말. 네? 그게 무슨 여부녀가 뭐하는 짓이에요? 술을 먹었음 굽게 취하든가 남자 품에 안겨 비틀거리는 꼴이라니. 언니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오빠가 알아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동료들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기분 나쁜 일이 있던 모양이네. 전번저 가니까 잘 들어가요. 별거 아닌 듯 동료들과 함께 택시에 오르긴 했지만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벌개진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박씨 괜찮아? 아이고, 왜 얼마나 사랑이긴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 사내 취급도 안 하는데 아이 남자로 봐줘서 기뻐해야 하는 거지. 호박사, 별것 아닌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렇지, 저 정도면 정신병자 아니에요. 동료들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었지만 저는 미안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료들을 보낸 후 발목 치료를 받고 검진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죠. 근병은 아니겠지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마지막 승리 언제 하셨어요? 승리요? 요새 일이 바빠서. 그러고 보니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설마? 네, 임신 맞습니다. 임신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낮아져서 뇌로 향하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당분간 힘든 일은 피하시고 식사 잘하고 안정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신이라니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찾아온 걸 보니 이 아기는 나중에 효자가 될 놈이 분명합니다.
유매체 야근과 부실한 식사로 영양이 부족했을 아기를 위해 링거를 맞고 잠들었어요. 그렇게라도 휴식을 취하고 나니 새 기운이 솟더군요. 자고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걱정했나 보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까 하는데 디링하고 남편에게 온 문자가 떴어요. 아까 길에서 쟤랑 마주쳤다는 얘기 들었어. 집에 빨리 들어와. 얘기 좀 하자. 냉기 풀풀 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날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짜고짜 내뱉는 첫마디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려던 제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있는데 받지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을길래 지혜가 당신 간수 잘하라고 난리를 치냐고. 그래서 내 행실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처신 똑바로 하라는 거지. 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당기는 걸 보면 누구라도 시간 끊기고 보는 게 당연하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 오늘 혼자 자고 싶으니까 당신은 서자.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나오려는 눈물을 꼭 눌러 참았습니다. 휴가받아야 할 기쁜 날, 아기 존재를 알게 된 전날, 아빠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내 편 들어준다더니 역시 피는 소리보다 진한가 보네. 씁쓸했습니다. 신우이 얘기만 믿고 날 비난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자 몸으로 직장에서 인정받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나의 노력이 처신 잘못하는 사람으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누구보다 날 지지해주던 남편의 의심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오해를 주장한 신우이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죠. 이대로 참고 넘어가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제대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민규와 그 부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 여겼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온 가족을 수집했어요. 명목상은 가끔 있던 가족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고 신우이 부부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 어색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대면대면하게 저를 대하던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신우이가 제 얘기를 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신우이는 의기양양하게 아버님 옆에서 비위를 맞췄고 저는 부지런히 부엌으로 가며 일을 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자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더군요. 며느라가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건가? 더 있으면 노산인데 빨리 애부터 가져야지. 당신은 며느라기 똑똑해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일하는 거 간섭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데 사회생활도 좋지만 원치 않는 음주도 해야 하고 아기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니? 맞아요. 거기에다 만취까지 하면 애 안 낳겠다는 얘기지. 술꾼의 행실 바르지 못한 데다 임신까지 거부하는 며느리가 된 저. 제가 언제까지 신우이의 의심병 허튼 망상에 참아줘야 할까요? 저는 준비했던 얘기를 풀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술 먹는 거 봤어요? 현장은 못 봤지만 결과를 봤잖아요. 희롱거리며 남자한테 기대는 거. 저 술 맛없어서 안 먹어요. 특히 요새 한 잔도 입에 안 대고요. 그럼 맨정신에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머 망치케라. 여보, 우리 선배 그럴 뿐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지금 누구 편 되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당신도 맨날 왜라고 하는데 남녀가 붙어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하트 문자 보내는 게 왜냐고. 그건 맞다니 의심해야 하는 거야.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 임신 후 주제랍니다. 그래서 그날 현기증이 나서 동료들 부축을 받은 거고요. 제 임신 발표에 다들 여한이 벙벙했습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에 대화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제야 남편과 시부모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아가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 못한 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원래 의부증, 의처증 특징이 논리적인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음을 느끼도록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동료들 앞에서 아가씨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 분야가 뭐 하는 짓이냐고, 오빠가 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고 했죠. 제가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했는지 아가씨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가족인데 남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제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 시누이를 노려보더군요. 철없는 동생이라 받아주기만 했던 오빠의 화난 모습은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고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듯 계속 혀를 찼습니다. 그제야 시누이도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는지 눈치를 보더군요. 당신, 아니 내게 입이 빗기라듯이 말이 없다. 혼자 병원 다니고 오늘도 종일 혼자 이러고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애지야 너 따라 나와. 며느라가 고생 많았다. 오늘은 쉬고 내일 따로 부르마.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내가 죽을 잘못 키웠어. 보약 한제 해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도 말고 너랑 뱃속알기만 생각해. 그리고 고맙다. 고마워. 그날 이후 수시로 저를 방해했던 시누이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임산부 심신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시누이도 이번만큼은 고분고분했습니다.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 같더군요. 또 그동안 시달렸은 민규를 불러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 병원에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다행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끝까지 반대해 결국 병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날 이후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말이라도 하려는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나르느라 바빴죠.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아이 눈이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도 했어요. 그런데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가 상처, 이젠 꾸미거리로 아냐. 회사는 회사대로 심란하고 이 집은 치우디고 어느 날 찾아온 민규의 이마에 상처가 나이더군요. 아가씨와 둘이 다투다 민규에게 유리잔을 던진 모양입니다. 그 발단은 민규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압박을 느낀 아가씨의 잔소리였어요. 너 대진 선배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네가 말렸던 거 기억나지? 그 선배 아이디어만 있지 리더로는 거 아니라고. 그때 선배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투자금 받았나 월급은 안 나오고 지혜는 월급도 못 받는데 회사에 왜 가냐고 숨겨놓으니 입내고 난리치고 그렇지 않아도 속 시끄러운데 더는 못 견디겠어. 남자가 힘들 때 아내가 힘이 되어주는 게 부부 아닌가? 나 이혼할까봐. 앞길 창창하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민규는 학교 안에서도 수재였지만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대기업을 마다하고 선배가 창업한 벤처기업에 합류했죠. 하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외면받자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시누이의 폐악이 더 심해지니 이혼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사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부터 알아보자. 워낙 실력 있는 친구라 일자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가씨와 만났는데 계속 힘들어하니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규가 다니던 회사는 나오고 본인 사업을 준비한다는 거였죠. 요즘 아가씨랑 서방님 별일이 없지? 왜? 뭐 들은 거 있어? 후배가 그러는데 민규가 벤처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더라고. 벤처 열풍이 끝나서
투잡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 민규가 기술력도 있고 인맥도 좋아서 사업은 잘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안타깝네. 아직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걸 보니 다 준비되면 말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시댁 가족 모임에서 깜짝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서방 모바일 스퀘어 사업에 내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이 보니까 사업성도 있고 남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서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끈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더구나.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이곳에서 아이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님. 아버님 최선을 다해 이 사업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시아버지는 자산가였지만 투자 금액이 적지 않기에 큰 보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증여가 아니라 투자긴 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어쨌든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민규는 제 아끼는 후배자 가족이니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지해줘서 고마워 선배. 선배가 나 잘할 거라고 말 안 해줬으면 장인어른이 결심하지 못하셨을 거야. 나 아버님하고 얘기 나눈 적 없는데 장인어른이 형님한테 물어보셨나봐. 형님은 선배 말을 전했고 암튼 고마워. 그리고 이왕 돕는 김에 선배네 연구소 자료 좀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선배 집은 확실히 챙겨줄게. 제 말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 투자 결정을 했다니요. 임신 후 아버님이 절 많이 예뻐하시긴 했지만 제 말의 신뢰도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민규의 사업은 이제 본인의 것만이 아니게 된 거죠. 시아버지의 투자금이 들어간 만큼 그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해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죠. 마침 서방님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헬스 관련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관건인데 저희 연구소도 비슷한 분야 연구를 하고 있어 자료가 많았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민규에게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분석해주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규가 개발하던 모바일 헬스 서비스는 테스트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민규를 만나 마지막 점검을 위해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얼굴에 밴드를 붙이고 나온 겁니다. 얼굴에 그건 뭐야? 설마 또 맞았어? 아니야. 자꾸 내폰 패턴을 풀려고 해서 빼다가 좀 긁혔어. 패턴을 왜 걸어? 그냥 다 보여주지. 나도 그렇게 했지. 그런데 매일 폰 가져다가 여자 이름 보이면 문자랑 통화 시간까지 다 체크하잖아. 의사, 간호사, 영양운동 전문가. 여자랑 통화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하나 다 지울 수도 없고. 이제는 내용이 상관없이 여자 이름은 무조건 안 돼. 심지어 선배까지 의심한다니까. 뭐? 미친 거 아니야?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원래 친하던 선후배가 아니라 남들보다 편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심해부와 형님 댁 사이인 우리입니다. 게다가 배불러 산 달이 가까워온 저를 불륜 상대로 의심하다뇨. 아가씨의 편하지 않는 성격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저는 만삭이다 보니 주로 남편과 민규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저는 깎은 과일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앉으려는데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더군요. 그때 민규가 얼른 저를 붙잡아주는 바람에 엉덩방아치지 않고 조심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으려는데 불러온 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민규가 포크로 과일을 쥐고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웃어주고 과일을 먹으려는데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더군요. 니들 진짜 연애하니?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와 민규를 번갈아 째려보는 신우이를 보고 기가 막혔죠. 남편은 놀라 부엌에서 뛰어오고 과일 드시던 시부모님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쟤 무슨 일들이 했는데 내가 왜? 이 지혜는 무슨 짓이야? 이 밥잘 얻어먹었으면 조용히 있다가 할 것이지. 야 다투려거든 너희끼리 가서 해. 언니 배불러서 있는 거 안 보여? 애 놀라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엄마 아빠 모두 쓰고 계신 거예요. 이랑 시연이 둘이 부연 사이라고요. 오빠도 언니 그만큼 쓰고 제발 정신 차려. 순간 피가 확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에 거칠게 뜨며 숨이 가빠오는데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걱정하지 마라, 난 널 빛낸다. 소리 없이 들려오는 그의 위로 덕분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신, 제발 치료받자. 너 이러는 거 만삼장의 병이라고. 내가 지금 없는 일을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지금 거짓 망상속에 빠져서 오해하는 거라고. 아빠 엄마, 이 사람하고 언니가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 주고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는 언니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신우이는 서방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내역을 아버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저도 살펴보니 제 이름이 유독 많이 찍혀 있었더군요. 명백한 증거 제시에 시부모님도 잠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선배와 사옥에 연애서 통화한 거야. 그동안 준비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고. 웃기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연이가 당신 첫사랑이잖아. 서로 부딪혀서 서방님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름 부르잖아. 저 배수가 이 아빠가 당신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저는 순간 일어나 신우이의 뺨을 힘껏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 방에 들어가 제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왔죠.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민규와 주고받은 메일함을 열어 신우이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서방님과 메일 수십 통 주고받은 거 보여요? 이게 연애 편지로 보이나요? 다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힘든데 그만해. 당신 결백한 거 내가 알아. 아니에요. 내 배수가디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아저씨도 아버님이 서방님 회사 투자 때문에 대출받은 거 아시죠?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 생각해봤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 며느리인 저는 내심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침 서방님 사업이 제가 연구하던 분야와 통해서 있는 힘껏 도와주고 있었죠. 이 수십 통 메일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료들 모두 내 잠과 휴식을 아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요. 아가씨는 여전히 못 믿겠는지 메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들에는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딱딱한 데이터들만 가득했죠. 왜냐면 저는 업무 외에 일을 해주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내가 분명 민규 씨가 언니 전화 받고 나가는 걸 봤단 말이야. 전화도 본래 베란다에서 받았는데 네가 착각한 거야. 이 사람이 임신하고 힘들다고 물도 자기 손으로 안 떠다먹어. 내가 맨날 붙어있는데 무슨 전화를 나가받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가다 받는 게 들어오면 향수 냄새도 났다고. 사랑한다고 쑥닥거리는 소리도 들었는데 오빠, 진짜라고. 잘 생각해봐. 아빠, 믿어주세요. 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야, 너 왜 그러니? 이 헛소리 그만 못해. 이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거는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야. 힘들게 도와주고 있는 언니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 대먹지 못한 소리나 짓거리고. 내가 저걸 호적에서 파던가 해야지. 너 자꾸 이러면 네 곁에 붙어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전에 사귀던 친구들도 네 의심병과 집착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아니라고. 내가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그 자식들 진짜로 바람나서 헤어진 거야. 사실은 내가 맞은 거라고. 아, 여보. 나 어떡해. 신우이의 악에 바친 소리에 놀랐는지 양수가 터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정일보다 보름 정도 빠른 진통에 다들 놀라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출산을 마칠 수 있었어요. 폭풍 같은 그날이 지나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아기와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저희 신랑 어릴 때 모습과 똑 닮았다 하시더군요. 보송보송한 아기를 품에 안자 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시누이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부부는 어떻게 됐어? 지혜 지금 치료하고 있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보니 시도 미안한 게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전해달라 하더라고. 에이 그리고 장소방 일은 잘 풀리는 모양이야. 다들 요놈이 북동이라고 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에 아들 바보가 생겼네요. 저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베이비시터를 붙여주셔서 비교적 수월한 육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가씨는 진정해서 요양하며 치료와 상담을 병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져 어머님이 많이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와 안부 전화하는데 신우이가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언니를 볼 면목이 없어요. 상담받으면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100번 사죄해도 언니 맘 다 풀리지 않겠지만 이번 여행 중에 예쁜 백 하나 샀어요. 나름 명품이라니 언니가 잘 받아주면 좋겠어요.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서방님 일도 잘 된다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 따뜻해지면 보자고요. 조카랑 인사해야죠. 그래요. 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참, 그 백은 집에 뒀으니까 민규 씨가 나중에 갖다 줄 거예요. 붓기 빠진 차분해진 신우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아가씨와 통화했단 얘기를 전하자 좋아하더군요. 내심 화해하길 원했지만 제 기분이 상할까봐 남편은 말도 못 꺼냈거든요. 지혜 그치 언니라고 명품백을 산 모양이네. 그러게 동생이 당신보다 낫네. 당신이 명품이라 필요 없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정수방 낮은 애 전화도 못 받던데. 뭐 괜히 바쁜 사람 오라 하지 말고 당신이 다녀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 백화점 가서 명품백에 어울리는 옷도 한번 사고. 어때? 당연히 예스죠. 종일 아기랑 뒹굴다가 정말 오랜만에 외출해 전수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 잘 됐다며 서방님 집에 가져다 달라며 저희 집에 바리바리 반찬들을 보내오셨죠. 저는 흔쾌히 반찬들을 들고 시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 혹시 서방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많이 바쁘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저는 미리 아가씨한테 받아놓은 출입문 비밀번호가 있었기에 반찬만 놓고 백을 가져와야지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규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서방님 어디세요? 아이 선배 닭살돋게 왜 이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야, 너 이름으로 불렀다가 내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데. 암튼 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요새 여기저기 협력하자는 데가 많아서 봐봐. 와우 정 대표 이러다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너 내 코너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아이 당연하죠 선배. 혹시 만나게 했는데 아쉽게 됐네. 실은 시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셔서 너희 집에 왔거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전화통화를 끊지 않은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집이 깨끗한 거 보니 바빠도 청소는 하고 사나 보네. 어머님이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 너 갖다 주라고 반찬을 엄청 해오셨어. 덕분에 나까지 얻어먹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통화가 끊기진 않았는데 상대편 소리는 안 들리는 상태. 저는 통신 오류라 생각해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안방에서 벨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의아함에 소리가 나는 안방을 향해 갔죠.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민규야, 너 왜 여기 있어? 회사라며? 아이, 실은 몸이 안 좋아서. 아이, 사실 평일에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장인어른 투자금 받아 일하는데, 아이, 노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선배한테 둘러댄 거야. 아이, 비번 누르고 들어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에이, 오래면 미리 전화를 하지. 전민규, 너 많이 아파? 내가 1시간 전에 전화했잖아. 너 그거 보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참. 그렇지. 횡설수설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쎄하더군요.
아까 그냥 지나친 현관을 슬쩍보니 여자 구두가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가씨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일단 확인은 해보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규를 믿고 싶었기에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민규와 얘기를 나눠보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지도 않고 서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아이 선배, 제대로 되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에 거하게 밥 살게. 차도 한 잔 안 주고 나 가라고? 에이 아무래도 감기 걸린 것 같아. 괜히 아기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그럼 들어가서 쉬어. 난 아가씨가 나한테 준다는 선물만 가져갈게.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려는 저를 민규가 막아서는 겁니다. 아, 여긴 왜? 선물이 안방에 있다니까. 방에 꿀단자라도 숨겨뒀냐? 점점 더 수상한 민규의 행동. 저는 민규의 말 위에도 하란곳 않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흐트러진 침대 말고는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려있는 화장실을 슬쩍 스캔하고 선물을 찾는다며 장롱과 서랍, 파우더룸을 기웃거렸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분명 안방에 뒀다 그랬는데. 맞다. 침대 옆 협탁이라 그랬지. 몸을 기울여 협탁 서랍을 여는데 희미한 여자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몇 달간 호르비 생활하던 서방님 침실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런 향기였죠. 침대 쪽을 슬쩍 보니 침대 아래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민규이 나쁜 새끼.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 안에 포장된 명품백을 꺼내 침대 위에 놓고 사진 찍는 척하며 녹화 버튼을 눌렀죠. 가방 예쁘다. 이거 많이 비쌀 텐데. 아, 씨에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선배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다 지난 일인데 뭐. 나야말로 죄인이지. 너 같은 놈 소개시켜줘서. 나? 내 말에 민규는 당황했죠. 저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손을 확 뻗어 잡히는 대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잡고 보니 머리채더군요. 아, 너 누구야? 지영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너도 가정 있는 애잖아. 이것들이 미쳤어. 그냥 나온 여자는 바로 서방님의 동기이자 저도 아는 후배인 지영이었습니다. 수구 차림으로 겉옷과 핸드백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었죠. 창피함에 벌벌 떨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쪼그리고 있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너희 언제부터 이런 거야? 니네 사귀다 헤어진 건 내가 아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사이였니? 그때 민규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선배. 나 계속 지혜밖에 없었어. 지영이랑은 며칠 전 동창회 때 처음 만나서 오늘 두 번째 본 거야. 몇 년간 소식도 못 듣고 지냈다고.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아이 선배도 알지만 남자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의붓진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며. 누군 너 위해 수치로 받겠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는데 그 틈에 바람을 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 선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선배도 알잖아. 지 알면 충격으로 걔 평생 그 병 못 고칠지도 몰라. 그리고 장인어른 투자금도 있잖아. 이제 막 사업기회도 잡아가는데 괜히 이런 일로 잘못되면 장인어른이나 나나 큰 손해라고. 아이 그러니까 제발.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모양입니다. 바람을 펴놓고 괜히 이런 일이라뇨.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보다 애초에 민규에겐 분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처음 만남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번만 보는 척 넘어가달라고? 네 선배. 아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해요? 그럼 패턴 풀고 네 전화기 줘봐. 안 그럼 나 당장 시아버지께 전화할 거야. 망설이던 서방님은 저에게 전화기를 건넸죠. 저는 짚히는 게 있어 서방님의 전화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와는 방금 통화한 게 전부인데 제 이름으로 수시통에 통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전 제 이름에 해당하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랬더니 상단 옆품에 있던 핸드백 속에서
벨이 울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지연이 제 번호였어? 통화가 잦다며 저와 서방님의 불륜을 확신했던 아가씨의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업무상 통화인 양 내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너, 내가 이 일 때문에 추사는 거 알지? 심해불안 불륜이라는 모욕당하고 아가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될 뻔했어. 너 하나 즐기겠다고 네 그 바람 때문에 온 식구를 진창에 쳐넣어. 너 원래 그런 새끼였니? 아까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줄줄 읽더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하지만 또 이리저리 둘러대며 변명으로 빠져나갈게 뻔했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작은 방으로 끌고 와 문을 잠궈버렸죠. 옷을 입히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너희 신랑 서울 증권다니지? 당장 만나서 알리고 싶은데 네 대답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어. 남의 가정까지 받아내고 싶진 않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너 민규 언제부터 만났어? 재작년 동창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불 붙은 건 아닐 거 아냐. 왜 이렇게 된 건데? 남편이 가끔 폭력이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민규도 얼굴에 밴드를 붙이고 왔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저도 그날 밴드를 붙인 민규를 만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이혼하겠다 해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했었죠. 민규가 이혼하겠다고 했지. 맞아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그러다 장인이 사업자금 대준다니까 불에 거고. 네, 그러면 헤어졌어야지. 네가 민규 안 놔준 거야? 민규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업 키우고 나서 같이 살자고.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신 안 만날게요. 저 남편 알면 죽어요. 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된 음성을 모두 들은 남편은 그 길로 서방님 댁을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민규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분노한 시아버지는 민규의 사업체에서 투자금을 빼버렸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헐값에 매각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은 아가씨가 이용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리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물론 이 소송에서 제가 녹화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민규는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고모, 까까, 우리 아들이 고모에게 먹던 까까를 주고 있네요. 아직 중국에 가시지 않은 시누이에게 우리 북덩이는 가장 효과 좋은 치료제입니다. 저도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시누이도 저에게 미안한 감정에 있다 보니 오히려 사이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서로 의지하며 쇼핑도 가고 남편 흉도 같이 보며 잘 지내고 있죠. 시누이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사랑했다면 이런 파국은 없었을까요? 아님 잘못된 만남이라 어쩔 수 없는 결말이었을까요? 새삼 곁에 있는 남편을 보며 이 만남을 이어준 운명에 감사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부디 좋은 만남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누이의 가방 선물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의 반찬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만남인지 모르겠지만 시누이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누이에게 의심병이 생긴 것도 결국엔 과거의 상처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시누이분 부디 마음의 상처 내려놓으시고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